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의 집단 트라우마 연구실에 있는 이나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연변동과 재난 그리고 위기 관리라는 아젠다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연구팀에서는 재난 이후에 심리사회적 측면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또 무엇이 앞으로 필요할까 하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견해낸 연구 결과들과 몇 가지 제언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한 후에 흔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심리 지원 대응책이 절대적으로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실제 2007년도에 17개 시도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난 이후의 심리적 복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고 또 관련된 매뉴얼도 다수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심리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 재난심리지원센터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등의 보고들이 대부분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리적인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경력 단절, 또 재난 이후에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리회복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자 개인의 증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면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인 증상을 표적으로 두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재난 피해자를 둘러싼 관계적 속성에서의 문제, 그리고 재난 피해자들을 둘러싼 환경 조건들에서의 회복이, 즉 사회적 측면에서도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많이 보고되는 문제들은 재난 이후에 심리사회적 지원이 직접적인 1차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들이 상당수 발생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만 해도 저희 전 국민이 슬픔과 무력감에 빠지는 등의 애도 반응을 상당히 겪지 않았습니까? 재난을 겪은 사회는 사실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재난으로 인한 특정한 심리적인 반응을 겪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다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재난에 있어서 위기 지원의 대상자 또한 폭넓게 간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된 위기관리 조직이나 기관들의 협력 문제였습니다. 재난심리 관련 매뉴얼이 여러 부처들을 통해서 정말 다수 개발되었고 또 재난심리 지원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지자체 기관도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심리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호소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연구진들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돕는 전문가나 조직, 기관, 정부, 부처 등이 서로 각자의 자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참여기관들의 관할 영역들을 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기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먼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문제점들, 이런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들은 재난 이후에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 다차원적인 통합체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이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 모델을 활용해서 재난형 자원 공유 체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생태 모델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크게 네 가지 체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체계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혹은 생리학적 반응이나 개인이 가진 심리 자원과 같은 요인들을 포괄하는 체계이고요. 그리고 이 미시 체계는 개인 체계를 포괄하는 체계로서 이 개인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들, 예를 들면 가족 내의 경험이나 또래 친구들, 학교, 직장에서의 경험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체계 혹은 외부 체계는 개인과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 일종의 환경 구조들을 말하는데요. 지역사회의 의료적 혹은 정신건강관리 체계라든지 지역사회 인프라 혹은 시민사회의 역량 등을 포함하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그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특성들 혹은 신뢰, 수준, 문화 규범이라든지 사회적 규제,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하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에 심리사회적 회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태 모델이 유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생태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체계들을 포괄하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이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진들은 앞서 말씀드린 생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구현된 모델을 재난형 자원 공유 체계 모델로 명명을 하고 이 모델을 구성하는 각 체계 구성 요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체계 간 상호작용을 평가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체계 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난형 생태 모델의 체계 간 상호작용 평가는 메타 분석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여러 논문들을 검토를 해서 개인, 미시, 외체계별로 재난 이후에 재난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핵심 지표들이 무엇일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다 일종의 하나하나씩 다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 지표들 중에서 재난 이후에 스트레스 반응에 어떤 요소들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시체계 요인들, 예를 들면 국가 경제력, GDP를 통해서 국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적 신뢰, 공적 신뢰 혹은 불평등 지수와 같은 그런 거시체계 특성들이 이 요소들과 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요. 많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개인 체계에서의 위험 요인 혹은 보호 요인들을 많이 다뤄왔고 또 개입에 있어서도 개인 내적 차원 혹은 개인 차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 혹은 개인 내적 차원의 어떤 역량보다는 개인 외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이들, 요소들을 다루는 개입, 특히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개입의 단위로 고려해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 피해자가 처한 거시체계의 조건, 특성, 저희가 본 것은 국가 경제력, 불평등 수준, 공적 혹은 사적 신뢰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런 특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국가 경제력과 같은 물적 기반보다는 불평등 지수나 사적 혹은 공적 신뢰와 같은 사회의 질과 관련된 특성들이 보다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력,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 수준을 조절하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이후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가족을 단위로 해서 가족의 무너진 일상을 스스로 다시 꾸려나갈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들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물적 토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평등이라든지 신뢰와 같은 질적인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연구는 체계 내의 상호작용을 보다 이제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했던 네트워크 분석 연구였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들 중에서 대표기관 39개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자원들을 당시에 어떻게 공유를 했고 또 공유되었는지 그 협력 방식과 협력 구조를 평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심리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하나의 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심리학회라든지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등과 같은 민간 조직이나 민간 단체의 기능이 다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그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또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민간 부분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현재 국내의 재난심리 지원 관련된 기관들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심리지원 관련 기관들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주로 포커스를 많이 두어왔는데 그보다는 이제는 이들 기관들 간 협력과 소통을 중점으로 이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협력 절차 혹은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일지를 규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3000년도에 이런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은 그 자체가 위기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가 결국 이것이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본 연구진들은 재난 이후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원 공유 체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향후 재현될 자원 공유 체계 모델을 통해서 그 재난과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또 이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체계의 자원들이 무엇이며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공유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 여러 체계들 간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사회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심리학과 집단트라우마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근무 중인 주혜선입니다. 앞서 이나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재난형 자원공유 체계 모델이 실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심리사회 회복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지원 안에서 고려되어야 될지 이제 현재 그 재난심리 지원 실태와 관련해서 좀 연결지어서 몇 가지 그런 이제 논의사항들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향후 이제 재난심리 지원을 위해서 실제 이런 재난형 자원 공유 체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후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지속 관리가 되어야 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해드린 아젠다 토론 고려사항이라고 59페이지에 제시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의 전문은 거기 이제 내용들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된 그런 방법들은 대개는 이제 일부 심리적인
증상,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중독과 관련된 문제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심리적인 장애 위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왔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진단을 통해서 소수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앞에 저희가 여러 체계 안에서 실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직접적인 재난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한민국 다른 이제 국민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소수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저희가 재난 심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거는 기존의 그런 진단 기반의 심리치료 모델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저희가 그렇게 병리 위주의 기술과 그리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차후에 어떤 심리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한적인 기술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확인, 앞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재난은 끝났고 환경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루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제 이런 재난심리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적인 지원만 이제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문제에 초점이 된 그런 기술에 넘어서서 실제 집단 구성원들,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재난의 심리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실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회복이나 그 외에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유되고 또 그거에 대한 기술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본 그 재난형 자원공유 체계 모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델이 실제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해서 재난심리 지원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굉장히 재난심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전문가 그룹들이 실제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 사회에 투입이 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관여를 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는 또 이러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모델은 사실 굉장히 제한점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역사회 기반한 자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 안에서 미시체계를 비롯해서 외체계까지도 그러한 자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또 그런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존의 그런 재난심리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앙에서 파견이 되거나 일부 전문가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관점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제 그런 그 지역사회에서 원래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전문가들을 굉장히 무력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그런 그 자원들을 나중에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계속해서 의존하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인력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게 될 때 나중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 또는 관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원공유 체계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그런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재 그런 재난심리 지원 그 전문가들일 테고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그 자원공유 체계 모델을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전 준비가 사실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한 가지 대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대개의 기존에 나와 있는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된 매뉴얼들은 실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것이 제시되지는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매뉴얼들이 재난의 유형이나 발생 기간 그리고 추후에 그런 매뉴얼이 어떤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적용되었는지와 관련된 평가는 아직까지 이루어져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런 매뉴얼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경험적인 그런 이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재난형 자원공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계를 아우러서 심리 지원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실제 근거 기반 재난심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그 각 체계 안에서 재난심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 그리고 그 재난의 유형이나 경과 기간, 그리고 그것이 발생한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자원공유 체계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떠한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장기 추적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로 이제 여겨집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전국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망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일부 연구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제 다양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민들께도 공지가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논의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케어의 맥락에서 저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특정 기관의 그러한 역할이 집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다른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각자 재난 발생 시에 어떤 심리사회의 지지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상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상시 교육을 통해서 차후 실제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가 발휘됨에서 실제 도움이 됐던 것 또는 장애물이 됐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기록을 남기고 실제 그러한 기록들이 추후에 다시 재난이 발생하고 났을 때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반영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고려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이런 재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실제 이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소진이라든지 아니면 간접해상 스트레스 반응들에 대해서도 실제 개인이 그거를 인식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과 기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실제 그러한 그 관리 모델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려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이런 재난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이런 재난형 자원 공유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적 자원 공유 모델이 다른 이제 국가와는 좀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